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긴급하게 분석해드리는 특집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스에서 보고 계신 수많은 사건들은 결코 서로 무관하게 흩어져 있는 개별적인 위기가 아니라 지도 위에서 하나의 선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며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구조의 일부라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4개의 지점을 표시해 보십시오. 중동의 좁고 긴 해상통로,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거대한 운하, 제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남미의 산유국, 그리고 얼음 아래에 막대한 자원을 품고 있는 북극권까지 이 4곳은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역사와 문화, 정치적 배경까지 전혀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뉴스는 여전히 분절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법적 판결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산업 구조가 뒤집히며 또 다른 곳에서는 경제 제재와 자원 통제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지도 위에서 연결해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압박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에너지와 물류라는 2개의 생명줄을 동시에 압박하여 특정 국가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서서히 무겁고 비싸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입니다. 먼저 에너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계 경제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산업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제조업과 산업 생산을 떠받치는 기초 에너지원은 여전히 화석 연료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는 여전히 대체가 어려운 핵심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유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입니다. 대규모 제조 기반을 가진 국가일수록 외부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으며 이 원유가 끊기는 순간 산업 생산은 즉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원유가 지나오는 경로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특정 해상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좁은 바닷길이 흔들리는 순간 전체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구간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목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부 국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공식적인 거래망을 활용해 왔습니다. 제재를 받는 산유국과의 거래, 해상에서의 환적, 원산지 위장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낮은 에너지 비용은 곧 낮은 생산 원가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송의 위험이 급격히 상승했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해상보험 시장이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아예 보장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이는 곧 선박 운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이 없는 선박은 움직일 수 없고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운송 자체가 경제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기존의 저가 조달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싸게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라 위험 자체가 비용을 압도하면서 오히려 더 비싸고 더 불안정한 공급 방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운송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우회 항로 사용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선박 대기 비용, 그리고 안전 리스크까지 모든 요소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체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제조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둔화되는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물류의 핵심 거점인 운하와 항만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경제 권력의 핵심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물건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 정보는 곧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항만 운영권 변화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나 법적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던 운영 구조가 단기간에 재편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력이 채우는 과정은 물류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특정 국가의 물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균형을 재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축인 자원 공급망입니다. 남미와 같은 자원 부국에서는 제재와 감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기존의 우회 거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을 감수하면 낮은 가격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험 자체가 비용을 압도하면서 더 이상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성 감시 기술의 발전, 해상 통제 강화, 금융 제재의 정교화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비공식 거래망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보다 얼마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광물입니다.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군사 장비는 모두 특정 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광물은 단순히 채굴하는 것보다 정제와 가공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이 핵심 공정은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극권과 같은 새로운 자원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재구성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해상 통로가 불안정해지고 물류 거점이 재편되며 자원 공급망이 차단되고 핵심 소재 구조까지 흔들리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를 점점 더 비싸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압박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외교 협상과 정상 간 회담은 이러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물류가 동시에 압박받는 구조에서는 어느 한 축만 해결된다고 해서 전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가 완화되면 다른 쪽에서 다시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상 통로의 긴장이 장기화된다면 그 영향은 특정 국가를 넘어 주변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곧 글로벌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우리 일상으로 연결됩니다. 운송 비용 상승은 곧 상품 가격으로 반영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환율과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생활비, 기업의 비용 구조,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해상 통로가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항만의 통제권이 바뀌고 있는지, 자원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흐름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긴급 분석을 마칩니다.